연구원이 시작된 지가 이제 3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네. 30년 전에는 힐링, 뭐 치유 이런 말이 흔하지 않았을 때인데 어떻게 치유 상담이라는 모토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치유라는 말은 미국에서 안 써요. 내가 쓰는데 이건 예수님이 쓰는 단어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 생명 살리는 일. 그게 치유예요. 아픈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좋아요. 한국에 이런 운동이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나도 모르게 사회가, 정치가, 사회가 전부 다 힐링 바람이 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시작한 줄 몰라. 그 사람은 사회적인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정태기 목사님과 영성치유 수련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아까 이제 이 수련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그런 걸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영성치유 수련회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이거를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성치유수련은 처음은 30년 전에는 내가 혼자 했어요. 내가 15명씩 데리고 들어가서 1년 내내 했어요. 방학 때는 쉬지 않고 일주일씩. 그렇죠? 나중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문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그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아주 영성치유수련이 아마 내가 볼 때는 한국의 우리 대학원대학교에서는 영성치유수련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아. 미국도 어디도 구라파도 어디도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 미국은 우리 같은 노래가 없어요. 구라파는 물론. 그리고 박선영 같은 춤이 없어요. 임영웅 같은 노래도 없고. 그러면 우리를 따라 영성수련의 핵심 포인트는 노래와 춤이에요. 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치유상담용 영성치유 프로그램이 세계에서 최정상을 하고 있다. 지금 요즘 K-팝이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영성치유 수련도 똑같은 세계 정상. 아마 우리가 영어로 이걸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난리 날 거예요. 미국과. 네. 저희 학교 슬로건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치유 상담 이런데요. 그 치유라는 개념을 민족, 국가 차원까지 확장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왜 상처를 받느냐? 왜 행동이 태도가 이상하냐?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냐? 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느냐? 왜 알코올 중독에 모든 중독에 시달리느냐? 그건 기본적인 뿌리는 가정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싸움, 다툼 보면 사람은 망가져요. 그 미국에서 연구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 보면 아이가 깨져요.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라고 보면 그것이 금이가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면 그게 금이가 난 모든 사람은 다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면서 금이 가요. 2번 보면 또 금이 가요. 또 금이. 내가 그래서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소망은 가정 살리지 않으면 한국 살리는 길이 안 보인다. 대학 많이 세워도 소용없어요. 교회가 많이 있어도 안 돼요. 가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큰 인물이 나오기 어렵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이 머리로는 IQ로는 세계 넘버원이에요. 최고예요. 모든 거 다 선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상처 때문에 이걸 막으려면 결국 가정 살려야 돼요. 가정 살려야 학교 살아요.
가정 살려야 교회 살아요. 가정 살려야 나라가 살아요. 그 운동을 시작을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게 우리 대학원 대학교예요. 그게 가정, 난 그래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또 그대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두 가정을 거느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를 어린 시절부터 본 거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것은 제일 상처를 크게 받는 나이가 언제냐. 1살 반에서 4살까지예요. 가장 커요. 근데 그때는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상처가 가장 우리를 지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영성치유술을 자주 하면 바꿔줄 수 있어요. 네, 그동안 가정을 살리기 위한 나는 그 목표로 지금까지 30년을 연구원과 대학교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국면들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많은데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서 다이나믹이 응집된 다이나믹이 살아서 움직이면 돼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교수님과 학생들 잘 어울려지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 없어요. 난 그것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어떤 학교를 봐도 다 싸움입니다. 교수들끼리도 싸움이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학생들과 교수들 간에 끈끈해요. 그건 핵심 포인트예요. 이사장님께서 학교를 이끌어 오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가 앞으로 몇 세대를 지나더라도 꼭 계승했으면 하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가 치유받아서 내가 나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봐야 돼요. 사회를 봐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난 평생을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을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난 우리 학교를 세울 때 자체가 그냥 다른 대학 같으면 세울 필요 없어요. 교육부 당국자가 그러더라고. 왜 학교를 세우는가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그 돈 가지고. 근데 우리 학교를 통해서 가정 살아나서 나라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옛날 우리나라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연속 드라마. 허준. 난 우리 학생들이 꼭 허준을 다시 옛날 드라마인데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환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가. 난 우리 학교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 아픔을 기쁨을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해요. 난 돈 벌 생각 말고 사람을 벌자.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 주어가지고 내 사랑 주어가지고 내 솔직한 정직한 마음 주고 그리고 내가 그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리고 그의 아픔, 기쁨,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내 주위에.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좀 사는 훈련이 잘 되면 우리 학교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한 정점을 이룰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꼭 가야 할 학교는 치유상담대학원이라는 그 말이 나올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